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업무가 끝나면 꽤 긴 기간 동안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 SK 하이닉스의 그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HBM4에 대한 시대가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대단합니다. HBM을 넘어서 차세대 D램, 차세대 D램이라 그러면 DDR6, 그 다음에 GDDR7을 얘기를 합니다. 경쟁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적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질주가 굉장히 빠른데, 또 이제 삼성이라든가 또 다음 마이크론도 HBM4에 대한 그 로드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창사 1위로 하여튼 인공지능 AI 반도체 잘 올라탄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AI 이제 그 GPU 시장을 거의 독주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올라탄 그 결과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더 클라우드라든가 또 고성능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그 좋은 성능을 내려면 굉장히 고대역의 그 D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이죠. 그래서 이 HBM을 누가 이렇게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필요한 HBM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죠. 지금은 뭐 8단이 대세지만 지금 서서히 12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16단 HBM3E.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눈이 어디로 가느냐, 뭐 하반기라기보다는 모든 이제 메모리 업체 SK, 삼성, 마이크론은 HBM4에 대한 눈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그룹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HBM3E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목표는 HBM4입니다. 4에서 잘 나와야 줘야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HBM 내년 물량까지 상반기에 계약하겠다, 이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HBM 물량을 계약하고 하반기엔 HBM4 12단, 그리고 내년인 하반기에 16단. 그런데 요 내용이 조금, 내년에 16단 HBM4를 공급하겠다, 요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4분기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기록을 했고, 지난해 HBM 매출은 전년 23년에 비해서 4.5배, 그러니까 450%가 증가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HBM 매출이 100% 성장할 것이라고 SK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물량까지 계약하겠다는 이 얘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역대급 실적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 공급 물량을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하겠다. 이 뭐 쇼킹한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냥 대규모 공급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벌써 올해 완판됐는데 내년급 물량을 또 완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문형 반도체, AG기라 그러죠. 이 반도체 기반의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할 겁니다. 이거에 이제 그 가장 큰 업체는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하반기부터 HBM을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과연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고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테슬라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뭐 7개를 비롯해서 웬만한 그 빅테크 기업들은 다 지금 HBM, 또 맞춤형 HBM, 이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밝혀진 16단 실물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하여튼 HBM4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HBM4는 16단이 내년 하반기에 공급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HBM 주도권을 계속 지켜가겠다는 했는데, 이게 HBM4가 내년 하반기에 공급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도 HBM 때문에 HBM4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사적으로 지금 매달려서 지금 그 기술을 지금 갈고 닦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라 그러면 1년 반도 넘어 남은 거예요. 1년 반도 남은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기술 뭐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HBM4 16단을 만일 내년 하반기에 SK가 하이닉스가 공급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IR 부서에서 잘못 그 발표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4 개발 계획을 보면 일단 HBM4 12단을 올해 하반기에 공급한다. 저는 몇 번을 얘기했지만 HBM 12단이 안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HBM 16단이 먼저 나올 거를. 왜냐하면 HBM3 16단을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곧 샘플이 공급이 되고 아마 저게 이제 사용처가 정해지겠죠. 아마 엔비디아도 아마 살짝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로드맵 중에 16단 HBM3가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삼성 SK 하이닉스가 떡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HBM4 16단을 내년 하반기에 공급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SK는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잖아요. 지금 12단 HBM3도 잘 들어가고 있고 16단 곧 샘플이 돼서 이제 HBM4하고 HBM3 16단하고 스펙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16단을 수율이 잘 나오면서 그걸 적정 스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굳이 12단 HBM4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16단 HBM3가 잘 나왔는데 이걸 16단 HBM4로 해서 이거를 내년 초에 공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좀 SK 하이닉스의 그 담당자가 잘못 얘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경제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HBM 12단은 연내 이제 생산하고 16단은 내년 하반기에 공급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들 보면은 저걸 그냥 받아쓰기만 했어요. 근데 이 16단 HBM4가 내년 하반기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던 그 IR 부서나 이런 데서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아마 조만간 설 쉬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혼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세대 HBM인 HBM4는 뭐 베이스 다이라든가 로직 다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 TSMC하고 벌써 이게 다 원팀을 만들어서 얘기 다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16단 HBM3까지 나왔는데 왜 저렇게 HBM4 16단을 내년 하반기에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또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HBM4도 엔비디아 물량을 선점할 듯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언제쯤 나오냐? 한 1개월 전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로드맵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한 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HBM4 물량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퍼스트 서플라이어, 근데 퍼스트 벤더, 1차 벤더가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엔비디아의 칩인 루빈이 이제 하반기에 아마 이제 3분기 정도부터 SK 하이닉스가 HBM4를 공급을 할 것 같아요. 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10월쯤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게 12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6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내년 HBM 공급 물량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빠진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 그룹들 7개 그다음에 여러 업체들이 지금 SK에 와서 HBM을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작년에 월 캐파가 10만 장이었는 거를 올해 20만 장, 17만 장, 20만 장으로 늘리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물량을 다른 업체들한테 뺏기기 전에 엔비디아가 빨리 내년 거
내년 거를 물량을 빨리 벌써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 물량 대부분에 대해서 가시성 아마 언제 뭐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HBM을 여기 오늘에서 이제 글 중에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 이 장기 공급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냥 뭐 장기 계약을 해야죠. 그래 장기 계약을 해야지만 단가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엔비디가 원하는 대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장기 계약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는 엔비디아가 아니면 또 SK 하이닉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청주 M15X가 이제 하반기부터 또 일부 팹은 또 내년에 또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파에 여유가 있어요. 물량이 또 있고 기술력이 앞서가니까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장기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기업들하고 또 계약 공급 계약을 맺어가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여기 GB200입니다. GB200에 여기에도 GB200에 HBM3 원래 8단이 이제 들어가는 8개가 들어가죠. 저게 이제 12개가 들어가죠. 이제 12단이 또 들어갈 예정이죠. 아, 이런 것들. 자, 그러고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12년 그러니까 2013년부터 공들인 HBM이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활황이 되면서 기록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HBM4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HBM3E는 뭐 지금 생산이 잘 되고 있으니 그대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거고 또 남는 캐파들은 다른 빅테크에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눈은 어디에 가 있느냐? HBM4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3E의 단수를 높이고 HBM4까지 노린다. 그래서 HBM3E가 16단 을 넘어서 20단, 24단, 32단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이강욱 SK 하이닉스 패키지 개발 담당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HBM 꼭 3E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HBM4가 되고 4E가 되고 하는데 20단, 24단, 32단 와 지금 뭐 24단만 해도 12단이 2배고 뭐 그러면 36단 같으면 16단의 2배잖아요. 이런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 저 뭐 98단 뭐 막 가다가 지금 321단 가고 2030년까지 뭐 1000단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BM이 이렇게 가려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HBM4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이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 기술적으로 100% 완성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HBM4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지금 다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까지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 그리고 HBM4 12단까지는 어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뭐 MR 머프,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당분간 안 쓰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마도 내년에 HBM4E 이런 정도까지 가기 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쇼킹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D램이에요. D램.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조금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업계 세계 최초로 6세대 D램이에요. 1C D램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2월부터 양산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1C D램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10세대급 아마 11나노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6세대 1C D램을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2월부터. 그럼 이걸 어디를 쓰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방송을 한번 했던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DDR에다 씁니다. DDR에다가 DDR5에다 쓰겠죠. DDR6는 아직까지 스펙이 안 정해진 거고 DDR5가 여기다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가는 거죠. 모바일을 또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BM으로 가는 거죠. 이런 통과 의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 난이도라든가 이런 성능을 체크를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산을 해서 요게 DDR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죠. 제가 지금 오늘 그 이제 글을 하나 어떤 그 블로그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블로거가 이제 중국의 이제 CXMT 창신 메모리가 DDR5를 생산을 했다 해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어디를 갔냐면 우리나라처럼 용산 전서상가 같은 데 가서 DDR5를 본 거예요. 근데 CXMT의 DDR5는 거의 다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DDR5 시장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게 어디냐? SK 하이닉스예요. 개당 얼마 정도? 16 기가바이트의 그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DDR인데 삼성은 10만 원 정도. 그런데 창신 메모리 가격도 삼성전자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작년 그 8월 말부터 이 원C D램에 대해서 얘기가 다 했죠. 그래서 이 또 여기에서 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김우현 CFO는 이제 재무 책임자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개발 단계에서 초기 양산 목표 수율을 웃돌았다. 이미 개발 초기에부터 수율을 웃돌았다는 거예요. 이 원C D램에 대해서. 그래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제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원C D램을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D램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DR5부터 DDR6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니까 여기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양산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올해 투자의 상당 부분 HBM 당연하죠. HBM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 원C D램은 7세대에는 HBM4E에 들어간다. 이 얘기가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C D램을 지금 양산을 해서 이제 일반 D램에 적용을 하고 내년에는 HBM4E. 요 HBM4E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 AI GPU의 로드맵에 맞춰서 이미 물건을 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 했던 원C D램을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16GB DDR5에 적용을 하는 거죠. 원C D램을. 그런데 이 원C D램이 성능이 얼마나 좋냐? 동작 속도, 퍼포먼스죠. 11%, 전력, 파워 9% 이상 개선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1나노를 D램에서 1나노, 2나노를 줄인 게 굉장히 힘들어진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원C D램을 어디에 쓰느냐? LPDDR6, 그 다음에 GDDR7, DDR5 이런 데다 쓰겠다는 얘기죠.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반 D램인데 고사양 D램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창신 메모리에서 D램을 쏟아놓으니까 가격이 그냥 막 폭락하는데 이런 데다 하니까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HBM4를 6개월 당겨서 생산을 하겠다. 상반기 중에 양산 승인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수인지 아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HBM4를 내년 하반기에 16단을 이제 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6세대 원C D램이죠. 올해 이제 5월 안에 양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고 정말 SK 하이닉스가 16단 HBM4를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도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승산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뭐 이번 주에 그 원 A는 벌써 작년 가을부터 재설계에 들어갔고 원 B도 지금 재설계를 하고 원 C도 무슨 재설계를 한다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뭐 문제가 발견된 거는 빨리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정말 SK 하이닉스가 16단 HBM4를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출시를 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내년 상반기에 HBM4를 공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참 이게 SK 하이닉스가 실수가 아니라 정말 그 HBM4 16단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할 그런 계획이 맞다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한테도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틀림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많이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소식을 좀 정리를 하면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